근데 거기에 청년이 만약에 창업을 했다, 중소기업, 그러면 100% 세액 감면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네. 그리고 또 다른 사업들 대상으로 이제 R&D 세액 공제에 대해서 또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여러분들 창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2018년도에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긴 합니다. 내가 업종도 상관없고 뭐 어느 지역도 상관없이 창업만 하면 세액 감면해 주는 건 아니고요. 우선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 번역 아니냐 바뀌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금 감면 혜택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모든 이제 어떤 기능과 자원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들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억제 번역 밖에서 창업하면 그 창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청년이 만약에 창업을 했다, 중소기업, 그러면 100% 세액 감면입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 번역 바뀌죠. 거기서 창업을 해서 발생된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에 원래 세율을 곱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100% 감면되는 규정이 2018년도에 새로 신설이 됐고요. 수도권 과밀억제 번역 안에서 청년이 창업하면 50%이고요. 수도권 과밀억제 번역 밖에서 청년이 아닌 이제 일반 대표님들, 뭐 이런 스타트업 사업자들이 창업을 하면 그것도 이제 감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100%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구분해서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창업이라고 여기는 조건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내가 창업하고 있는데 사업자만 새롭게 냈다. 새롭게 뭔가 다른 지역에 창업한 법인만 설립했다. 이러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는 뭔가 어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서로 합병하면서 새로운 C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 간의 합병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사업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그런 창업의 요건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창업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되게 누구나 쉽게 뭐 할 수 있는 뭐 요식업이다, 아니면 뭐 PC방이다, 당구장, 이런 것들 좀 소비성 사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기술성 또는 뭐 아이디어, 사업성, 이런 기술이나 서비스 기반의 어떤 회사들, 제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포함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거 당연히 창업으로 보는 업종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좀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이 과연 이 세법 적용이 가능한 창업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창업 자체만으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생겨났다라는 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수도권 과밀억제 번역 바뀌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두 법인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50% 법인세 감면이 5년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지식 또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부가 장려하는 고도 산업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법에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75%의 감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벤처 인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벤처 인증을 받기 위한 방법은 사실 그것도 궁금해 하실 텐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적격 투자자라고 불리는 벤처 캐피탈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 유치를 하는 기업.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은 아무 기업에나 투자를 하지 않죠. 당연히 성장성, 확장성이 존재하는 그러한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데 그러한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은 벤처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심사를 거쳐서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이 기술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업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기술성을 인정을 받게 돼서 그거로 인해 실제 벤처기업이 된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기술보증기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자금을 보증해주는 기관으로서 내가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보증서를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또 대출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실제로 투자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평소에 잘 알아보셔서 자금 조달에 유용하도록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우리 회사가 번 돈 중에 일정 비율 이상을 R&D 연구 개발에 투자한 기업, 그 기업일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인증을 통한 심사를 받으셔야죠. 심사를 통해 통과가 된다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즉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벤처 인증, VC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받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R&D에 지출하는 기업, 이렇게 세 가지 심사를 거쳐서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R&D 세액공제인데요. 기술 기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연구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은 2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 기반 회사들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항상 세우고 거기로 전담 연구 인력들을 등록시키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중요한 절세 방법이고요. 최근에 새롭게 이제 세법 안에 적용된 신설 규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업부설 창작연구소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등록이 가능한 업체들은 바로 기술 기반 회사였어요. 기술이 뛰어난 특허를 보유한 회사냐, 아니면 제조 기술이 뛰어나서 그거로 인해 연구,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하는 연구소 정도의 의미를 두고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세액공제가 적용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세법으로 들어온 규정은 바로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연구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걸 방송을 보고 계신 또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아니면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드라마 또는 영화 이런 데겠죠.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러한 회사들이 별도의 창작 연구소를 세우는 겁니다. 그 연구소를 세워서 새로운 콘텐츠 제작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거죠. 그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들은 바로 세액공제를 기업부설 연구소처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새롭게 들어왔다, 최근에. 그래서 많은 또 콘텐츠 기업들이 요새 그런 기업부설 창작 연구소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컨텐츠 연구소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또한 중요한 또 정보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